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내년에 이제 양도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1월 1일이냐 6월 1일이냐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양도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정리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왜 1월 1일이고 왜 6월 1일인지 그 이해만 하시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한테는 그래도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게 부동산법이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10에서 25%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우리 다주택자분들이 부동산 법인으로 간 거는 이런 그 양도세 중과도 맞지 않고 세금이 싸기 때문에 갔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추가 인상됐고요. 재산세나 종부세도 더 강화됐습니다. 크게 이유 볼 게 없고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이런 거를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1월 2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드리고 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단기세율이 단타가 인상됩니다. 내년 6월 1일부터죠. 주전에는 1년 미만에서는 40%, 그리고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택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본세율 2년 이상 갔을 때는 입주권도 기본세율이 갑니다. 이런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양가는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아서 분양가는 제가 약간적으로 제가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양권은 원래 그 전에 규제지역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였고요. 그 전에는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무조건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소유권 이전 하지 않으면 무조건 6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주권은 2년 이상 기본세율인 거, 요거 두 분을 혼동하지 마시고요.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 부분부터 이렇게 됩니다. 분양권 인상과 단타 칠 때 세금이 완전히 인상된다는 부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분양권은 내년부터 주택수요 포함이 됩니다. 자, 보시면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 취득 시 주택수 포함합니다. 양도할 때 중과되니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 1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합원 입주권 이제 비과세 특례 적용을 해서 만약 그 조건 비규제적이면 3년, 그러니까 주택 이제 거기 분양권 이제 거기 이제 그 취득하고 나서 이제 준공이 나서 입주를 할 거 아닙니까? 비규제적이면 3년, 규제적이면 1년. 뭐 이런 것만 요건만 맞추면은 재산세, 뭐 취득세나 뭐 양도세 다 저기 적용해 주고요. 기존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세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혼돈 오시는 부분이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8월 12일 날 이제 취득세 주택수 산정되는 거는 취득세는 지방세고요. 우리 서울로 따지면 구청이고요. 그리고 양도소세는 국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년 1월 1일 취득하는 부분부터 거기 주택세 산정된다는 거. 요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1일부터 일단 단타나 다주택자들한테 가는 게 다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세율이 중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바뀌는 게 또 이렇게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10억 초과 부분에서 이렇게 인상되고 다시 한번 제가 법인을 가져왔지만 법인이 이렇게 세율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이 있고 다주택자분들이 부동산 법인으로 간 건데 이렇게 철퇴를 매길지는 꿈에도 몰랐던 거죠. 자, 고가주택으로 가겠습니다. 고가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은 당연히 9억 비과세 받을 때 나머지 부분에서 80%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2021년부터는요,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 요건까지 강화시킨 게 2018년 9월 13일 정책이었습니다. 이번 년까지는 2020년은 거주 요건 2년만 하고 보유기간 2년 좀 넘어가면 9억까지 비과세 해주고 거주 요건 2년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년 넘으면 9억 초과분에서 80%까지 해준 거예요. 그 부분이 내년부터 바뀌는 게 이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이렇게 보유와 거주를 같이 해야지만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만약 난 거주가 지금 2년만 했는데 내년에도 내가 거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만약 내가 9억 초과분에서 만약 그 고가주택에서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시면은 빨리 처분할지 안 할지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세금 우리가 절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뀌는 게 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2주택에서 1주택을 될 때 비과세 판정을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보유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20년까지 양도할 때는 그 주택을 취득했을 때, 만약 내가 2015년에 취득한 게 1주택이 있다고 쳐요. 그때는 2015년을 보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직전주택 양도일, 그게 뭐냐면은 1주택이 남았을 때 2015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주택을 팔았을 때 그때 상태를 보는 겁니다. 직전주택 양도일이라 이 직전주택 잔금일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다시 가져온 거고요. 자, 2021년부터 2주택에서 그걸 팔 때 비과세면 마지막 주택 보유기간 시작일은 아까 말한 2015년이 되는 거고요. 2주택일 때 만약 과세가 됐다. 그럼 마지막 주택 보유기간 시작일은 2015년이 아니라 직전주택 잔금일. 만약 2021년 9월달에 팔았다고 하면 2020년 9월달에 팔았다고 하면 2020년 9월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팔았어요. 내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를 했는데 내년에 팔았는데 이거는 비과세 산정을 안 해줘요. 왜? 2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이 바뀝니다. 만약 비과세 산정을 받으려면은 이 팔았던 2021년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1일에 팔았다고 쳐요. 그럼 2022년 9월 1일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비과세 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1월 1일이 뭐고 6월 1일이 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6월 1일은 단타 다주택자한테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작년 2020년 12월 17일 부동산 정책 때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들한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면제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내년 6월 1일까지 분양권 세금 강화하는 것 부분과 다주택자의 세율 인상과 단기 세율 인상 이 모든 부분을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다주택자는 이제 10에서 20%, 20에서 30%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유예기간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타하고 주택자들한테만 내년 6월 1일까지 그걸 준 거구나. 그러면 1월 1일은 뭘까? 내년부터 바뀌는 건 당연히 분양권이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 양도세율 인상되는 거. 고가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할 때는 장기 거주 요건이 들어가서 40에서 이제 80%짜리가 반반 나눠서 한다는 것. 그리고 최고 세율도 인상된다는 부분. 그리고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시 내년부터는 그게 과세가 됐냐. 두 번째 주택이 마지막 1주택이 남기 전에 과세가 됐냐 비과세에 따라서 그게 보유기간 산정일이 틀려진다는 것.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2021년에 일어나는 웬만한 양도세 부분에서 다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부분은 2021년 양도세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좀 혼동이 오셨던 거 확실히 정리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